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칩을 설계도 하고 직접 제작도 합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칩 설계와 제작을 동시에 하고 파운드리는 팹리스의 설계에 맞춰서 칩을 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개별 사업 간의 피드백이 오가고 또 사업의 리스크도 낮추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가령 파운드리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5나노를 도입했고 E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파운드리가 범용 칩도 만들지만 특정 고객에만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이기에 최신 공정 도입이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EUV 장비 도입이 파운드리보다 느렸죠. 아시다시피 삼성 메모리는 지난 2021년부터 D램 생산용 EUV를 도입해서 DDR5와 LPDDR5 D램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지만 D램 상강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EUV 도입 계획을 내년인 2024년에서 1년 더 미뤄서 2025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고가의 EUV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담이 메모리만 하는 마이크론보다 덜합니다. 메모리도 파운드리도 모두 하기 때문에 EUV 쓰임새 활용도가 더 크고 그래서 EUV 도입도 보다 더 공격적으로 가감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메모리 파운드리 간 기술적 피드백도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지금은 칩 성능을 끌어올리고 칩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적용되는 최신 노드 경쟁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는 적층 기술이 파운드리보다 일찍 상용화되어 왔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3D 적층 기술을 후공정에 도입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창이죠. 이런 것들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간에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엑시노스가 삼성에서 갖는 상징적 기술적 위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전제처럼 말씀드렸던 건데요. 엑시노스는 삼성 입장에서는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칩의 조합 능력 배양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의 두뇌, 심장을 설계해 본 기업은 제조업체인 파운드리 고충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설계와 제작을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특히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가 있어야 후발주자인 파운드리가 이 엑시노스를 만들어 수율 향상을 꾀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엑시노스라는 자신의 칩이 있기에 이 엑시노스 칩의 세트 탑재 비중을 지렛대 삼아서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퀄컴과 협상을 통해서 이 퀄컴의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직접 유치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엑시노스는 존재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엑시노스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최근 엑시노스 2400이 내년에 S24에 탑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엑시노스 230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은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했습니다. 엑시노스 2300을 출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 엑시노스 2300이 새롭게 등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록된 기종이 코어 숫자가 9개인데 기존의 엑시노스 칩셋 구조와 다른 1+4+4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서 엑시노스 2300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나와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은 X24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칩셋 구조가 1+2+3+4입니다. 1, 2, 3, 4 구성인데요. 엑시노스 2200은 칩셋 구조가 1+3+4, 134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4 구성인 것이죠. 그래서 엑시노스 2200도 2400도 아닌 2300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 칩셋을 탑재해서 갤럭시 S23 펜 에디션 모델에 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 분위기상 엑시노스의 조기 복귀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엑시노스 2200 이후 칩의 최적화에 성과가 나고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삼성의 패키징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엑시노스의 조기 복귀 가능성은 힘을 받을 만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소식을 복귀해 보면 일단 엑시노스 조기 복귀와 관련한 기술적 호재는 앞서 말씀드린 패키징 기술 업그레이드와 파운드리 수율 향상입니다. 패키징 기술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올 4분기부터 TSMC만 활용하던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AP 생산에 도입한다는 삼성 기술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칩을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을 줄여줍니다. 웨이퍼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패키징 기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칩을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확인 소식이지만 어찌됐든 애플 경영진의 회의를 그 녹취록 했다는 그 확인되지 않은 미보도였죠. 그리고 또 삼성은 TSMC처럼 4나노를 세분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4나노 1세대인 LPE 공정, 2세대인 LPP, 그리고 3세대인 LPP 플러스까지 알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HPC, 그러니까 CPU나 GPU 등을 만드는 그 프로세서 업체 HPC 고객을 타깃으로 삼은 4나노 기반 공정인 SF4X 노드와 그리고 자동차 종용 칩을 만들기 위한 노드까지 내놔서 삼성 4나노가 기존 3개에서 5개까지 세분화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칩을 만드는 공정의 노드가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이 더 정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팹리스 고객도 다원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삼성의 4나노 3세대 격인 LPP 플러스 버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자신의 칩을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어 높은 수율로 제작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트 경쟁력은 물론 파운드리 차원에서도 TSMC에 대한 추격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만약 그 엑시노스 2300이 나오게 되면 엑시노스 2400 전에 4나노를 예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엑시노스와 관련해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의 엑시노스 탑재를 2300을 포기함으로써 삼성은 AP 사업에서 지금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고 파운드리에서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AP 칩 공정의 경우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게이트 올라운드를 삼성이 3나노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등 제조 공정상, AP 제조 공정상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파운드리 공정에서도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엑시노스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탄탄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팹리스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칩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2300과 2400을 연달아 내놓는다면 AP와 파운드리 모든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엑시노스 2300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시노스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